매치스럭스의 운영 총괄이사고요. 5차 명품사 원포인트 레슨을 하겠습니다. 이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명품을 오래 안 해보신 거나 사업을 초반만 하신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본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책을 꼭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못 알아신다는 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걸 듣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래요. 공유한 거 다 보이시죠? 오늘 이렇게 질문한 거 또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분이 머스트잇 입점 승인 후 상품 업로드 대기 중입니다. 기타 내용을 이렇게 기입을 안 하셨어요. 현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으셔가지고 그거는 공란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명품 구매 대행은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됨으로써 아직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점부터 뚫어놓고 업로드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진 후 점차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만 원포인트 레슨의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일단 급하게 신청드립니다. 다른 질문들은 본질처럼 상품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꾸며서 올린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된다. 이 개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머스트잇에서 보이는 마진율에 맞춰서 최대한 낮춰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 세금적인 문제는 어떻게 소명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기회로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오프라인 진출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에 답을 좀 편하게 드려서 색깔을 좀 칠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후 점차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만 이게 잘못되신 생각이에요. 보통 다른 거 하시거나 초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경험을 쌓은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 세팅을 하면은 많은 난관에 부딪혀요. 그 난관이 뭐냐면은 이제 플랫폼마다 정품 소명도 해야 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거 혼자서 하시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명품 자체에 어떤 명품을 사입하실 때도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명품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셨어요.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 점차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배우시거나 질문을 하셔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게 결과값이 나와 있는 거는 교육을 들으셔서 그 시간을 딱 땡기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본인이 특히나 초보이신 분들은 그 과정을 혼자서 막 리서치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질문만 봐도 이게 초보이신 게 좀 티가 나요. 이런 것들은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머스트잇 기준으로 최대한 낮춰야 하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게 설명이, 좀 기본을 아시면은 이런 설명까지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모든 온라인 제품은 가격이 낮을수록 잘 팔려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룰이지만 예전에도 리뷰를 쌓거나 내가 판매 경험을 어느 정도 익히고 스토어가 성장할 때까지는 마진을 안 보고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하시다가 내가 조금 처진다 이럴 때도 그런 작전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이게 그 어떤 아이템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 판매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떠나서 그거는 그냥 온라인 판매 숙명 같은 거라서 나 이 시기 때는 내가 이렇게 마진 보고 밑져서 팔아서 내가 이 노출도를 높일까? 이거는 중간중간 반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업계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머스트 기준으로 최대한 낮춰온 다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명품 사업에 임해 주셔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명품 사업은 소비자들한테 내 스토어를 알리기 전까지, 내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게 명품 플랫폼이죠. 발란, 머스트, 트렌비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 이름값이 있고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판매자 하나하나 신경 안 쓰고 발란을 믿고 사는 거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 온라인 판매는 내가 잠깐 쉬었다 오거나 이러면은 또 순식간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거의 마진을 안 본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명품은 자본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러냐면, 자본이 내가 좀 많으면은 도매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그럼 처음부터 많은 거를 이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거든요. 가격보다 좋은 거는 없고 좋은 제품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그 두 가지는 자본력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게 자본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당연히 들여야 되죠. 그거를 확 당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내가 2년 3년 잘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거보다 또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명품 또 그런 장점은 또 있어요. 처음에는 머스테이크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하는지, 현재로서는 그게 맞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아카데미 교육 과정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국내 배송과 해외 배송 둘 다 업로드를 시켜보려 하는데 이런 경우 세금적인 문제는, 국내 배송은 도소매 세금 처리가 되고요. 해외 배송은 구매 대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매 대행 서비스 세금 처리해야 됩니다. 세금 처리는 이것도 두세 시간 소요가 돼요.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것도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국내 배송은 도소매로 세금 처리, 해외 배송은 구매 대행으로 세금 처리. 구매 대행은 상품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연결한 서비스 수수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프라인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뭐 장사가 잘 안 돼요, 매출이 좀 죽어요, 막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도 처음 겪어보는 명품 판매 불황이에요. 네, 저도 이런 불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명품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런 불황이 온 적이 없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옛날 불황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 이슈들, 좀 안 좋은 이슈들이 한 네다섯, 많아봐야 네다섯 가지였는데, 지금은 한 거의 안 좋은 이슈들이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이슈, 국내 이슈 이게 다 묶여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잠깐 쪼그라드는 시장이, 명품은 그나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명품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장보다 오히려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도 명품도 쪼그라들었어요.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플랫폼 매출 자체가 줄었어요. 성장 속도가 오히려 좀 떨어졌죠. 원래 작년 추이로 봤으면 벌써 30% 이상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즌 대비해서 작년 트렌비나 반란 이런 매출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어, 많은 곳은 거의 반토막 났고, 적은 곳은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한 25% 정도는 매출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명품도 지금 불황을 잠깐 겪고 있다. 근데 이런 불황을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불황,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온라인은 불황인데 오프라인은 또 장사가 잘 돼요. 명품이. 반대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품군도 나중에 교육에서만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품군도 온라인용이 있고 오프라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예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 같은 것들은 조금 요즘 편한 말로 하면 실물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실물을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게 사진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특히 오프라인에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오프라인은 사이즈 타는 종목들, 시즌 종목들이
오프라인에 줘서 훨씬 더 많이 팔리죠. 그리고 온라인은 키워드가 조성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만 많이 팔리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그것도 아닌 상품도 많이 팔리고 오프라인은 내가 브랜딩도 가능하다. 그런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시너지가 발생하니까 지금 그 교육을 잘 받으셔서 예, 혼자 이렇게 리서치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더 아까워요. 교육을 차라리 잘 받으셔서 빨리 그 시간을 땡겨갖고 경험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잘 하실 수 있는 온라인에서 되게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아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좀 고생할 걸 각오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3개월 했는데 영 아니네 하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가끔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재 사입 현황 및 신청 이유에 대해서 기입을 안 해주셨고 질문은 뭐냐면 아카데미 신청을 하셨는데 아 우리 아카데미 신청을 하셨구나. 수강 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예를 들면 아카데미 수강생 전용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컨설팅 내용도 내용이지만 관련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참 좋았거든요. 커뮤니티를 저희 그 아카데미 1기, 2기는 각자 단톡방을 반장인 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드시게 했어요. 저는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못 내실까봐 단톡방을 알아서 원하시는 분들만 딱 만들어드리고 싹 빠졌어요, 저희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와 하는 단톡방은 또 있으시죠. 그런 건 있으시고, 커뮤니티 이제 본인들이 같은 비슷한 부류까지 이 개별의 판매자들이 이제 서로 대화 나누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발전이 없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다 나쁘고 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명품은 다른 곳을 봐도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서로 커뮤니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하시지 않고 본인 것만 집중하시고 이제 오히려 그 시간에 그 다른 거래처, 저희 같은 도매 거래처를 여러 군데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더 할애하시지 그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딱 초반에 잘 모르실 때 그때만 좀 필요로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저희도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더니 초반에는 이렇게 잘 하시다가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하실 것도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커뮤니티 그거를 좀 안 하시고 저희가 이제 카페나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좀 혹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는 어떻더라 말도 안 되는 정보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딴 카페들 보니까 카페 자체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저희는 안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거는 단톡방 정도만 한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하시고 나면은 굳이 이렇게 커뮤니티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 진짜 원하시고 그러면 제가 1기나 2기 커뮤니티에 이렇게 소개해서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못 하시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질문하시고 그러셔도 돼요. 어쨌든 사업은 좀 적극적인 사람이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하시는 분의 현재 사업 현황. 유럽 현지에 연 2에서 3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서 현지 바잉 및 구매 대행으로 명품 사업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병행 수입, 현지 바잉, 프로세스, 에이전시를 통한 구매 대행의 구체적인 방법. 이게 질문이 조금 난해했어요. 저거는 완전히 교육 과정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은 병행 수입에서 현지 바잉하는 프로세스 다 알려드릴 수 있고요. 에이전시를 통한 구매 대행 구체적인 방법도 다 알려드려요. 저희 교육 과정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병행 수입 현지 바잉 프로세스는 직접 나가서 하는 거를 질문하신 듯해요. 질문하신 분 이거 맞나요? 직접 나가서 하는 거를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걸 질문하시는데 현지 가서 구매해서 텍스 리펀을 받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직접 현지 가서 구매하셔서 텍스 리펀을 받고 들어오시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하는데 텍스 리펀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되게 위험해요. 네. 위험하다는 게 텍스 리펀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 교육을 통해서 하시거나 저희를 통해서 하면 아울렛 제품이 100유로다. 구찌 아울렛 제품이 100유로다. 그럼 저희가 7% 정도를 할인해 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텍스 리펀을 받는 것도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위험성이 조사리고 있죠. 그래서 굳이 이게 나가셨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가셔서 그 시간 쓰면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셔가지고 텍스 리펀을 못 받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그 손해가 커요.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어치 샀는데 텍스 리펀 받으면은 2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텍스 리펀을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 근데 위험하다. 두 번째, 배송대행지에 물 건넘기고 들어오는 방법. 이것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위험하다. 이건 적법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요것도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어, 저희 이제 교육에서 좀 알려드리고는 있어요. 병행 수입은 현지 가서 직접 바잉하시는 거는 구매해서 텍스 리펀을 받든지 배대지로 붙이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통관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 방법은 저희가 그 제 블로그에도 써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매치스럭스 블로그에도 대략은 써 있고 여기 약간 첨예한 문제가 있고 약간 그 적법한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육에서만 따로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 집중해서 들으셔서 이제 가서 배우셔서 직접 하셔야지 그 크몽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그 교육하면서 이거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제가 가르쳐 준 거 그냥 그때 그분이 여행사 하는 분이셨어요. 여행사 하는 분이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너무 쫄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위험하다 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분은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다 텍스 리펀드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교육과정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몽에서 그 교육과정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받고 팔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노하우를 다 알고 교육과정을 팔고 계시면 참 좋은데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못 조금만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육이 뭐 한두 건 팔렸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잘못 믿고 나가셔가지고 그 벌금 맞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지바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바잉에 대해서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것만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교육비를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품을 주로 위주로 구입하는 곳인데 솔직히 2천만 원까지 내고 이렇게 교육받을 그런 명품 사업은 아니에요. 저 사업은. 예. 한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 혹은 제가 따로 좀 시간 내드려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거 그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추천도 하지 않아요. 잘 저건. 왜냐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유럽 현지에 2, 3회 나간다고 하니 약간 유리한 점이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지만 굳이 한국에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추천도 안 드려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버리고. 이왕 돈 쓰고 나가시니까 좀 알려드릴 그런 방법은 있을 수는 있다는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놨죠. 두세 시간만 교육받아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 방문을 하시는 경우는 나름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유럽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유럽에서 이게 디디고 사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잘못해서 물건 사가지고 이제 그거 그대로 그냥 그 유럽에서 들여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그거는 좀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에이전시를 통한 구매 대행, 에이전시를 통한 구매 대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저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저것도 몇 시간이 걸려요. 저것도 아카데미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명품하는 사업에서 저런 사업도 있다라면서 이게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도 핵심만 좀 알려드리면 구매 대행은 판매가 되면 저희한테 구매하셔서 고객까지 배송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이에요. 그리고 혹은 판매가 되면 직접 구매하셔서 고객한테 배송하시거나 혹은 판매가 되면 저희 말고 다른 공급자한테 구매하셔서 고객한테 배송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요.
유럽 현지에 나가셔갖고 직접 구매해서 거기에서 배송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시간도 안 맞고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에요.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병행 수입은 에이전시를 통한 병행 수입은 워낙 현재 사업 초반에 매치스럭스에 진행하던 구매 대행에서 사입으로 많은 부분이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 졸업학기 학업 때문에 연락을 많이 누군지 알겠어요. 예. 유유 사입으로 전환 시 재고 안정화가 되는 것은 좋으나 매출의 감소가 심해졌습니다. 현 동향과 앞으로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현 동향과 앞으로 취해야 할 스탠스에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 안에서 도매 물량을 계속 무리해서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인지 빠르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등 구매 대행보다는 사입의 관점에서 문의드릴 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서울로 완전히 올라오게 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서울로 이제 완전히 올라오시는군요. 지금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채팅으로 답 좀 주세요. 일단 저희 회원이에요. 저희 회원분이시고 되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여기 들어오셨으면 제가 이제 정밀하게 이제 답을 해드릴 건데 지금 답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매 대행의 한계를 느껴서 사입으로 전환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오셔갖고 직접 밤늦게까지 질문하시고 가서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구매 대행은 이제 구매 대행은요, 이제 자사모를 구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플랫폼의 페널티를 되게 강하게 적용합니다. 품절이 몇 분만 떨어져도 그냥 계정을 정지시켜버려요. 명품 구매 대행을 하실 분들은 지금 작정하고 자사모를 만드는 추세고 오히려 자사몰 만드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잘하는 추세입니다. 자사몰이 뭔지는 아시죠?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까지 구축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구매 대행의 방점을 찍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뭐 쇼핑몰 만드는데 뭐 5, 600 드리고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병행 수입을 슬슬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자리를 굉장히 빨리 잡아가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매 대행 물건이 이제 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값은 아직 없지만 내가 이제 특히 명품은 이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트래픽이 자연방사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사몰로 전환해서 생각보다 자사몰로 해서 빠르게 커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구매 대행을 하셨던 분 혹은 뭐 나이키 같은 거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명품을 딱 섞어서 혹은 다른 거 그래서 뭐 조금 테스트 해보다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사몰로 하셔서 하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대세다. 생각 외로 대세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출의 감소가 생겼다. 지금 이거는 제가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죠. 지금 저도 처음 겪는 명품 불행 기간입니다. 아마도 근래간 몇 개월간 이슈가 많이 겹쳐서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면 다시 이렇게 오르는 추세가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어요. 모든 판매자들이. 그래서 지금 매출의 감소가 심해진 게 사입으로 전환한 것과 동시에 여러 이슈들이 겹쳐서 그래요. 원래 이런 핑계를 대는 걸 저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 다 장사 못하면 다 내 탓이다. 뭐 매출 내 탓이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내 탓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은 요게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이제 살살살살 올라가는 걸 또 보여요. 생각보다 명품은 이런 불황을 빨리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기간을 버티시는 분들이 자리 잡아가는 걸 되게 많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오래 가냐면 제가 경험상 명품 사업으로 예를 들면 되게 잘 될 때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지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어려울 때 들어오신 분들은 어려울 때 시작해서 그런지 그거 그냥 좀 당연시 여기시면서 잘 되면 그때면 이제 더 좋아지죠. 더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나 그렇게 어려울 때 시작했는데 비하면은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매출이 쭉쭉 늘어나니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명품 매출이 줄어드는 요때고 사람들이
명품 장사하다가 이제 매출 안 돼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갈 때 이때가 오히려 시작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10여 년간 명품 사업을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 올라오셔가지고 상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도 되게 어려울 때 시작했거든요. 네. 이거 제가 예를 되게 많이 들어드리는 분인데, 여기 보면 막 리뷰가 막 6,000개씩 돼 있고 막 그러죠. 저희 고객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오픈해도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은 이제 경쟁자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요 제품으로 거의 우리나라 탑을 먹고 있죠. 요 제품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분도 되게 불황기 때 시작하셔가지고, 어, 지금 잘하세요. 매출 규모는 한 달에 몇 억씩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도매 물량을 계속 무리해서더라도 가져와야 되는지, 빠르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구매 대행보다는 사익계 관점에서 질문이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잘 판매되는 물건이 뭔지 아시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판매 흐름이 끊기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시면서, 시장이 좀 돌기 시작하면 그때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원론적인 말 같지만, 저한테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매치스록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육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시장의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 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판매 회전율하고 판매 수익률하고 상품을 잘 이렇게 분간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전율로 승부 보는 시대지만, 그게 승부가 안 될 때는, 안 되거나 좀 어려울 때는 수익률이 좀 높은 걸로 또 조금씩 분할을 하셔가지고 7대 3 정도는 이제 수익률이 좀 높은 제품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셔서 그 시기를 좀 버텨나가시면 됩니다. 현재 이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명품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슈 중에 뭐냐면 이 생로랑이나 구찌 뭐 이렇게 해서 되게 폭발적으로 팔리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이게 가격이 아직 시장에 안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2, 3개월 이제 소요될 것으로 좀 보여요. 명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옷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명품을 기본적으로 끌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럭셔리 브랜드 구찌, 생로랑, 버버리, 보테가 베네타, 몽클레어 뭐 이런 기본적으로 아는 브랜드들의 자파류가 기본적으로 명품을 끌고 가요, 시장은. 근데 옷은 시즌을 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좀 덜 나오는 편이고 기본적인 베이직한 제품으로 매출을 끌고 올라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파류 그러니까 매출을 끌어 올라가는데 이 제품들이 그냥 싹 다 올랐어요. 2, 3개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정화가 아직 안 됐어요. 이 브랜드들이 몇 개월 전에 물건을 싹 올리기 직전에 재고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이슈도 있어요.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렸어요. 명품은 많이 풀리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요번에 엄청나게 풀렸어요. 특히 구찌 아울렛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야 소진되는 분위기고, 이제야 가격 안정화가 좀 찾아오는 분위기예요. 이게 명품 사업에서 매출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게 단가, 원가인데, 원가가 대부분 제품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어요. 구찌부터 시작해서 버버리,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다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요즘 명품 시장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다른 카테고리들, 뭐 이렇게 공산품이나 이런 거보다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빠르게 물량을 가져오는 거는 뭐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명품은 내 생각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명품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교육할 때도 예를 드리는 거지만 신세계가 몇 천억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대요. 극단적인 예예요. 물론 신세계 정도 되면은 많이 가져오겠죠. 근데 하다못해 몇십억 정도만 갖고 자금을 쓰시는 분들도 내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게 이제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배하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하시거나 교육을 통해서 빨리 배우시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빠르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대량 주문밖에 없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입은 가장 중요하실 게 이게 상품 분매하고 판매 회전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브랜드가 이런 건 잘 나가고 이런 거는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파류로 시작해서 액세서리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의류 쪽으로 갔다가 그것까지 다 되면은 귀금속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보통 명품의 판매 패턴이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잘 배우셔서 시계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귀금속은 너무 어려운 분야니까 이제 완전 전문적인 분야니까는 거의 들어가시는 분이 없을 거고 시계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규모 판매자들은 시계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난항이 복잡해요. 그래서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제 자파류부터 들어가시는 거고 내가 브랜딩을 조금 더 덜 해도 되는 구찌, 생로랑 이런 거부터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타입은 그런 기본적인 걸 지켜가시면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장이나 상대적인 논리에 되게 많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물건을 이렇게 싸게 올렸는데 저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렸어.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가품이거나 아니면 대량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대량 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땡처리 하시는 분이거나 현금이 급해서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명품의 어느 라인은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초보 사업자들은 그런 물건을 손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 신세계가 이것도 조금 극단적인 예예요. 그 신세계가 뭐 100억을 사던 내가 1000만 원을 사던 내 사입가는 큰 변동은 없어요. 물론 신세계가 100억을 살면 한 1, 2%는 더 싸게 살 수는 있고 그런데 신세계는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나는 조금만 확보할 수 있지만 그 구입하는 가격은 비슷한 제품군들이 있어요. 초보 때는 그걸로 하면서 시간을 벌어 가셔라. 제가 이렇게 교육에서도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런 제품을 알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하는 노하우예요. 저희가 명품 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답변도 틀리셨어요. 네. 이건 다시 한번 저희 전자책을 보시고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자책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이게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교육에 있는 내용도 그냥 다 그냥 많이 물론 오프라인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거하고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풀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실전에 부딪히다 보면은 실전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전자책이 모 아울렛의 명품 하시는 그 팀에 교재로 쓰인다고 너무 잘 써주셔서 고맙다고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질문을 명품, 소품, 의류, 액세서리, 주얼리 시계 이렇게 주셔갖고 제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좀 어렵고요. 명품 사업을 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을 잡고 싶으신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내가 진짜 명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하시고 명품을 하셔야지 명품 사업이 뭐 좋아 보이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명품 사업도 2년간은 나 죽었네 하고 하셔야 돼요. 자본금이 튼실하면은 무조건 빨리 클 수 있는 게 명품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리서치 해봐야 큰 저희가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 해요. 그 명품 폐쇄적인 시장이라서 내가 이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 명품 소품부터 먼저 하신 게 의류, 액세서리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대답을 드려봐야 오히려 오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본기를 어느 정도 아시면은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보니까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시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질문을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은 굳이 저희한테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되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잘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1.3 레슨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매치스럭스 유로 회원 가입을 통한 오픈마켓 명품 판매를 검토 중입니다. 보내주신 도매 리스트 중 팔릴 만한 상품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도매 리스트 중 팔릴 만한 선택 노하우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오픈마켓 명품 판매를 검토하신다는 게 쿠팡 11번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그런 거를 생각하셨다면 대표님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 명품 플랫폼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네, 발란 머스테이 크림은 하시면 그리고 매치스럭스 유료 회원 가입을 통한 명품 판매를 검토 중입니다. 이것도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를 통해서 물건을 사입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른 곳 저희 같은 공급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공급자들이 이상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경험치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꾸 교육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도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드립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공급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체를 선별할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거를 알고는 그게 명품 유통을 아는 거거든요. 명품 유통을 알아야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명품 유통을 아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러니까 서두에도 잠깐 여기 좀 전에 질문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2천만 원짜리 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 하는 교육도 우리가 교육하는 거 3시간짜리면 다 된다. 나가면 차라리 그 2천만 원 해가지고 나가셔서 물건을 사보셔서 이게 뭔지 차라리 맛을 봐라.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 유료 회원 가입을 통한 오픈마켓 명품 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를 통해서 해주시면 물론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맙죠. 하지만 저희 플러스 여러 군데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 여러 군데를 하실 때는 이게 진짠지 나쁜지 좋은지 나쁜지는 경험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희가 따로 알려는 드리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다른 경쟁자이면 경쟁자이고 협력자이면 협력자인 그 도매업체들 욕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너무 심한 곳은 저희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욕을 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채팅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공부가 되셨네요. 크림이나 이런 데서 파신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도매 리스트 등 팔릴 만한 상품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하우. 이것도 경험치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켜드린 이유, 예, 일단은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매 리스트 어떤 거 받았어.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품 분석을 하는 걸 저희가 솔루션을 요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치스럭스 그 회원들한테는 이게 VIP 회원들한테는 이거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제 공급해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공급가가 30만 원이다. 판매 수수료가 8%다. 계산하면은 내 마진이 얼마다, 수익이 얼마다, 수익률은 얼마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단 이게 이제 이게 매달 달에 잘 팔리고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겠죠. 평균 판매가는 얼마고 지금 판매 지수는 얼마고 이게 지금 각자의 각 423-291, 423-291, 423-291 각자 판매자들이 판매 지수를 이만큼 이만큼 쌓아놨던 거예요. 이거 한 번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아 1년간 이렇게 이 정도 판매되는구나. 그리고 리뷰는 생각보다 많이 알아주니까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명품에 특화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도매 리스트 중 팔릴 만한 상품 선택 노하우는 처음에 모르실 때는 리서치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매 리스트를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부티크 리스트를 보고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리스트를 질문 주시는데 부티크 거는 요런 데 나오기는 나오지만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잘 안 나올 때도 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제품들은 이 상품 추천 뭐 이런 제품들은 다 인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그게 부티크에 있다. 그럼 무조건 사셔야죠. 그쵸?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부티크 리스트가 쭉 날라오는데 하나하나 대입해봐서 이게 이 정도 팔리고 이게 나오네 하고 요 로직, 이 분석하는 로직을 알고 계시면 이제 저게 됩니다. 저희 회원사인지 아니신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회원사 분들한테는 이 브랜드별 베스트 상품 200도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뭐 생로랑은 어떤 게 잘 팔리고 근데 요런 게 부티크 리스트에 나왔어. 그럼 얼른 사셔야죠. 가격은 물론 보셔야죠.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를 내가 했는데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런 게 도매 리스트에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얼른 사셔야죠. 이거는 그냥 검증된 데이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판매 노하우를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저게 어떤 시류를 만나서 되게 잘 팔리는 상품도 갑자기 안 팔리기도 하고, 뭐 정품, 가품 이슈 갑자기 생겨가지고 뉴스에 터져가지고 또 안 팔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큰 시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하시는데 그거를 최대한 명품 사업자에 맞게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공급이 되고 저희 매치스럭스 VIP 회원들은 이걸 매일매일 볼 수 있고, 그, 베이직 회원하고 프리미엄 회원은 하루에 3회인가? 무료고 나머지는 이제 그 락이 걸려요. 저희가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요건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리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도매 리스트 좀 팔릴 만한 상품 노하우를 이제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파류에서 의류에서 액세서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파류에서 액세서리에서 의류에서 귀금속, 이런 식으로 점점 내 노하우가 발달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정성이 당연히 이제 수반돼야 되겠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서면으로 주신 거에 대한 답은 다 드렸고, 제 나름대로 이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잠깐 5분간만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채팅으로 좀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잠깐 쉬었다가 채팅 확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백이나 지갑류가 전년도 대비 레더 굿즈 계절인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타 카테고리 영역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탓이 그렇진 않고요. 이슈가 좀 흩어졌는데, 이게 다 갖다 붙이면 다 핑계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죠. 근데 객관적인 거 하나 수치를 보면은 모든 플랫폼 매출이 다 떨어졌고, 모든 플랫폼 자체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최저가를 막 던져요. 현금 돌려야 되니까. 많은 판매자가. 특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대표 있잖아요. 토리오준. 그분도 지금 막 원가를 던지고 그러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품 플랫폼 내 최저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졌고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돌리고 다른 제품 사자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션 판매라고. 대표님 교육을 안 받으셨구나. 세션을 정해갖고 이렇게 판매.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익을 남기기보다 어느 저기에서는 빨리 자금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걸 세션 판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그래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베스트셀러들이 이전만 못한 거, 이건 아까 설명해 주신 이건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이것도 근데 저도 경험상 것밖에 말씀 못 드려요. 예측은 저도 잘 못합니다. 이게 최근 회패가 아니라 경험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오른 제품들은 내가 이게 50만 원 되고 이것까지 굳이 50만 원까지 올라가서 사야 돼? 이 생각에 딱 분지는 순간 대체제를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45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오른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확 오르면 야, 내가 이걸 50만 원짜리 주고 이걸 사야 돼. 구찌, 예를 들어서 구찌에 저게 얼만데? 하고 대체재를 찾아서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상품이 재고로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빨리 판매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올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냐 그 토리오준 이런 식으로 장사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이때 물건 다 던져버려요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하나이고 두 가지를 측면에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만 원짜리 값어치는 가치는 이제 아닌 것 같다. 다른 거를 사람들이 옮겨가는구나.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옮겨가는구나. 이거는 경험상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눈에 확 보일 때는 저희도 알려드리는데 아직 표면을 이렇게 어느 제품으로 이게 대체제, 뭐 423, 291, 뭐 이런 것들 대체제가 어느 걸로 옮겨 붙었는지 이거는 지금 저희도 파악이 아직은 안 되는 시점이에요. 요거 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매치스럭스의 다음 유저 00분이 질문하셨는데 매치스럭스의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그 명품은 두 가지 경쟁력으로 보셔야 돼요. 가격 경쟁력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경쟁력까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나 이런 제품들은 뭐라 그래야 되니? 아까 신세계 예를 드렸죠? 신세계도 한 개 살 자격이 있고, 저도 한 개 살 자격이 있어요. 명품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제품들은, 어, 좀 이렇게 좀 가격이, 마진을 좀 덜 남고도, 덜 남기고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들을, 저희 같은 도매 플랫폼을 선정을 하실 때,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명품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카테고리가 좀 넓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예입니다. 좁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가격 좀 보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23, 291, 아까 이런 거, 423, 291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직. 423, 291였나? 이런 것들은, 아까 생로랑 카드 지갑인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 안 나지만 한 10% 정도 마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폭발력으로 잘 팔렸던 물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구하는 게 관건이었던 제품이고, 어,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좀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아까 이 토리오준이라는 분은 이거 저희 있는 대로 사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받아서 하세요. 예, 근데 그분은 잘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10년 업력이 거의 10년은 가까이 되셨고 아까처럼 리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반란에서도 잘 팔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잘 팔리고 머스트에서도 잘 팔리는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보분하고는 이게 조금 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그런 분들이 다 경쟁자예요. 예. 그래서 저분들이 15%, 20% 남길 때 여러분들은 10% 정도 남기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초반에는.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이나 423, 291이라고 또 있는데 그런 몇 가지는 또 저희가 강점이 있고 얼마 전에 뿌렸었죠. 그 구찌 그 마몽트 가방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거의 국내 탑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뿌려드렸었어요. 그거는 판매가가 200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저희가 100만 원인가에 공급해드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각 공급사마다 그 경쟁력 있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부티크만 하고, 어떤 데는 에루샤만 하고, 어떤 때는 뭐 아울렛만 하고, 이런 데가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하거든요. 그게 저희 종합적으로 다 한다는 게 저희 강점이고, 부티크 제품 중에 가끔 이제 저희가 또 팥패치랑 직거래를 해요. 그래서 팥패치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생로랑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음, 대기업이 저희한테 사달라고 조를 정도로 굉장한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물론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제품에 강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변환이 되고 아까 몇 가지 제품들은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보다 더 경쟁력 있게 다른 거 잘 갖고 오시는 분들은 딴 공급처를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만 이용하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거는 오히려 욕심이에요. 그리고 초보인 때 사업부터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차근 이게 참 애매한데 초보인데 사업부터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 필요한지 궁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공부를 하시면 사입 규모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 도달해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성향도 모르고 대표님의 경험도 모르고 대표님이 어느 역량을 갖고 있는데 어느 자금이 필요한지 이거 답해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괜히 제가 말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보통의 이거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일반적인 걸로 제시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한 2억 정도 갖고 시작하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3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5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몇 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이런 분들마다 솔루션을 다르게 제시해 드려야 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무리 초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정도 갖고 시작하시면은 남들보다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난해하게 답 드려서 죄송한데 대표님의 성향이나 포지션이나 컨디션 따라서 저 답은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냥 일반적인 거는 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갖고 내가 큰 리스크 안 가지고 경험 삼으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구매대행 시 소명자료는 필수인지요? 당연히 필수이죠. 저는 구매대행과 일반 도소매를 같이 해서 그 도소매를 신고 처리하였거든요.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소명하라고 얘기를 않지 않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도 2년 정도의 잡상인 초보입니다. 2년 정도 하셨군요. 아카데미 교육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품 사업은 명품 유통이 70%예요. 명품 유통은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명품 유통이 하나예요. 매치스럭스의 강점, 어디의 강점이 다 있다. 이런 것도 명품 유통의 특성이에요. 보통 이제 다른 도매업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한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현실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음, 여러 업체를 잘 고르시는 거, 요 보는 눈을 키우죠. 어차피 여러 업체를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리는 거, 그거랑 기타, 상품 보는 눈은 뭐 당연한 거고, 기타 명품의 유통, 가장 대표적인 걸로 공급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진으로 먹고 사나? 그러면은 판매자들한테는 어떤 가격으로 이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거를 아셔야 명품 시장을 아시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가격을 살 수 있는 이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손을 띄셔야 돼요. 이게 명품 시장을 아시는 거예요. 아카데미 교육은 어느 정도의 레벨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레벨부터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잡상인 초보를 하셨다는데 온라인으로 2년 정도면은 잘 버티신 거예요. 제가 보시기에는. 그래서 명품 유통만 아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음. 2년 정도 온라인 유통 파셨다 그러면은
명품은 온라인 마케팅이 그렇게 다른 제품보다 그렇게 많이 스킬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조건 그 잘 팔리는 제품 계속 공급하고 싸게 하고 여기만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 공급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 팔린다. 이런 거는 이제 간혹 생기죠. 이런 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저도 해결은 못해요. 정답은 못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명품 사업을 시작하실 때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명품 유통을 아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헛손질을 안 한다. 그 헛손질이 명품은 잘못하면은 2, 3천만 원 그냥 따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명품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명품 교육도 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익률 높은 상품과 회전율 높은 상품을 적절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회전율 높은 상품 보여주신 리스트에 베스트셀러 판매하면 되는데 수익률 높은 상품은 어떻게 검색 및 소싱해야 될까요? 이것도 교육과정의 하나예요. 수익률 높은 상품은 대표님 그냥 간단해요. 저희 부티크나 저희도 그렇고 다른 데서 도매에서 뭐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셔가지고 많이 나누는 게 수익률 높은 상품이죠. 그쵸? 근데 어느 정도는 팔리는 상품이 돼야지 이제 수익률 높은, 팔려야 되는 데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회전율 높거나 잘 팔리는 상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따지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다 재고로 남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이게 눈이 뜨입니다. 음. 눈이 뜨는 데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2, 3년은 들여서 들고 파셔야지 이제 그게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검색 및 소싱 하셔야 될까요? 요거는, 어, 제가 아까 이런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거나,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시거나, 본인이 또 다른 이제 걸로, 뭐 명품 데이터 뭐 이렇게 보는 거나, 그 네이버 데이터 보거나, 구글 데이터 보거나, 혹은 명품 키워드, 아니, 저기 네이버 키워드 같은 거 잘 섞어가지고 하시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하시면서 그 경험이 쌓이면 이제 보여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좋은 말을 하나,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을 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부터는 내 경험치가 발현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 교육을 통해서 익히시고 나머지는 경험을 빨리 익히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명품은 조금 특이하게 이 경험의 영역이 적을수록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돈이 비싸니까. 하다못해 내가 500만 원짜리 팔려서 신났는데 그게 재고로 남아버리면 정말 리스크가 크죠. 안 팔리는 제품. 그런 거를 어떻게 해지하는가, 그런 제품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그 처음에는 경험을 통해서 할지 교육을 통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 높은 상품은 뭐 도매 리스트나 이런 거 보고 수익률 높다. 괜찮네. 근데 이게 판매까지 높아. 그렇게 검색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네. 너무 이렇게 그 명품이 폐쇄적이라 그래서 너무 폐쇄적인 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많이 오픈되는 시기예요.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에요. 이런 게 없었어요, 아예. 예. 지금은 오히려 너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이제 판매자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어,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은 판매하기는 솔직히 옛날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판매하기가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명품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나리님, 보테가 센릴른 등 자파리를 취급할 때 후기가 많은 다른 제품을 발파점에서 구매하는 것 구성품 풀품이 많은 것 같아요. 구성품이 풀세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지 바잉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급받는 것 같은데도요. 실제로 고객들이 구성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에이전시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으면 대부분은 상품 택 정도인 듯해서요. 이거는 브랜드마다 정해져 있나요? 다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셀린느 같은 경우는 셀린느도 부티크로 구하는 제품이 있고 정매장에서 구하는 제품이 있고 아울렛에서 구하는 제품이 있고 다 다르고 백화점에서 구하는 것처럼 구성품 풀세트인 거는 주로 이제 정매장에서 구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현지 발행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급 받는 것도 뭐 저희 같은 도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수급을 받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보테가는 모르겠지만 셀린느나 뭐 샤넬 이런 것들은 이게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음, 간혹 네, 구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나 이 기회비용 대신에 다른 걸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예. 지금 무슨 뭐 땡땡 컴퍼니 뭐 이런 데서 많이 뒤어갖고 저희까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보면 그 업체에서는 이제 뭐 법인 만들어주는 것까지 뭐 한 2천만 원인가 뭐 요구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인을 솔직히 만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법인 한번 만드는 순간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그냥 나갑니다, 돈이.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는 공급해주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1년에 넣고 그 교육을 받으면 뭐라 그러더라?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제품을 준대요. 근데 이상한 제품만 받아오더라고요. 뭐 하얀색 가방 뭐 이런 거 팔리지도 않는 가방 뭐 그런 거는 안 받으지만 못하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고맙다고 또 막 이렇게 절을 하고 막 이상한 좀 분위기가 좀 돼 있는데 셀린느 이런 제품도 지금 약간 샤넬 쪽으로 살짝 가고 있어요. 디올도 약간 샤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기회가 닿았을 때 내가 진짜 지금 바로 이제 뭐 보름도 안 기다려서 살 수 있을 때 이럴 때만 딱 구입하셔서 판매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셨죠? 일단 판매는 그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구성품 말씀하신 거는 백화점에서 판매된 거는 정매장에서 판매된 거나 혹은 그 국내에서 국내 구매 대행 하시는 업자들도 있으세요. 아직 소량이지만 그런 거. 네. 실제로 고객들이 구성품 당연시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 뭐 예전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샤넬 쇼핑백이 막 2만 원에 팔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음. 에이전시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으면 대부분은 상품 택 정도 이게 그 지갑 같은 경우는 뭐 더스트백에서 그 브랜드 박스 정도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티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가격으로 승부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고객의 그 욕심에 다 맞추면은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는 데를 그대로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돼요. 저 이 셀린느나 이런 데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여기는 구성품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말고 드리는데 막상 그 풀 세트 구성품 1년에 몇 개 못 팔아요. 1년에 몇 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건 어떤 분들은 그냥 샤넬 걸어놓고 팔지도 않고 트래핑 용도로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질문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네. 아까 해외에 법인 세우신다는 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답을 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주현 대표님이 현재 프랑스 디올과 셀리느는 FTA가 거의 안 되고, FTA가 왜 안 되죠? 되는데. FTA는 돼요. 환급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영국 쪽에서 구매하면 관세가 붙는, 맞아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프랑스는 환급이 안 되고, 영국은 환급은 되는데 관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한 2% 정도, 2%나 3% 정도 영국이 유리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구매가 훨씬 쉬워요. 프랑스보다는. 예, 그래서 영국 쪽에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유통 경로는 아마 이 굉장한 저렴한 사람들은 직접 유럽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본인들이 환급받고 16% 정도 환급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바로 발송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제 지금은 물류비가 좀 비싸졌지만 물류비가 싸져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 유통 경로는 거의 현지 바잉으로 보시면 되고요. 디올과 샌릴린도 뷰티크로 나와요. 근데 정말 정품인데 정말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은 부티크로 나온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디올과 셀린느도 부티크를 보신 거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저거 부티크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디올과 셀린 정매장 거 다루다가 풀 패키지 정매장 거 다루다가 부티크 나오면 부티크 거 얼른 사가지고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저기 공급자를 여러 군데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디올과 셀린느를 딱 공급하시는 그 리스트가 나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많이 없지만. 그럴 때 올인을 한 거죠. 확 사놓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전법들을 많이 씁니다. 전략들을. 그리고 2번, 금년 매치스에서 2회 정도 도매를 때 리드 타임 조금 맞아요. 길었어요. 혹시 앞으로도 리드 타임, 이거는 정말 리드 타임은 저희도 예측을 못해요. 저희도 물론 저희도 그렇고 다른 도매 업체들도 간혹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럽의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유럽에서 이 사람들은 담당자가 자기 휴가면 그냥 휴가를 가버려요. 그리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물류 파업하면 또 이렇게 되고 하여간 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것도 명품 사업 하시면서 리드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넉넉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 명품 사업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저희가 저거 안 하려고 그 리드 타임 늦추고 하려고 이제 저희도 저희 마진들 들비치고 막 급행비라 그러거든요. 그걸 막 많이 줄 땐 저희가 100만 원씩도 주고 한국 돈으로 100만 원씩도 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CR이 안 먹힐 때가 좀 있어요. 그 현지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좋은 제품일수록 리드 타임이 좀 저쪽에서 이제 배짱 부리는 거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갑질에 당해줘야 되는 수밖에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도매업체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도 요번부터는 그 에루샤랑 디올 셀리누는 영국에다가 다시 저희 스태프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래서 파견하고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조금 더 싸게 공급해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셀린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특이하게 프랑스 것도 저희는 이제 그 VIP한테만 한해서만은 이게 좀
영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이 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완전히 계약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따로 공지 드릴 거예요. 딴 데서 싸게 주시면 그거 이용하시다가 저희가 더 싸시면은 저희 거 이용하시면 돼요. 답변이 되셨나요? 자, 이제, 네. 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 오늘 그 원포인트 레슨 했는데, 도움들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공지사항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11월 23일, 내일 모레가 이제 감사합니다. 11월 23일이 매치스럭스 아카데미 이제 3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제가 아카데미한테 이제, 원포인트 레슨, 오늘 원포인트 레슨 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교육 받으신 분들 할인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카데미에, 이 원포인트 레슨에 교육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요. 예, 저희가 이거를 이 원포인트 레슨 뭐 이렇게 무료라고 해서 허투루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는데 중복이 되니까 깎아드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이렇고 10명 한정이고 이거 거의 많이 찾고 이제 아카데미는 저희가 어느 시점까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저희 사업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는 명품 사업 시 판단의 기준을 확립하는 거에 제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원포인트 레슨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원포인트 이거 시험 리뷰를 저희 매치스러스 카카오톡 채널에 어떤 점이 좀 좋았다 좀 이렇게 좀 뭐가 도움이 되었다 혹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못생겼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거 이제 마케팅으로 좀 써먹고 대표님들이 다음번 원포인트 레슨에 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더 원포인트 레슨에 다른 질문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매치스럭스 회원은 계속 참가하실 수 있어요. 원포인트 레슨에. 예, 근데 이제 원포인트 레슨은 저희가 언제까지 할지는 좀 미정이에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게 답변을 많이 이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 받으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게 좀 조절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셨다 기간이 되시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판매자를 안 받겠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남겨주실 때는 사업자명하고 성함을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6차 원포인트 레슨은 아마 다음 달 초에 다시 한번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사몰 구축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솔루션이 다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됐는데 구매 대행을 정말 전략적으로 하실 분들은 자사몰을 꼭 구축을 하셔야 되고 자사몰 구축은 어떤 거냐면 저희 이끌라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 이끌라라는 쇼핑몰이 그 매치스럭스 쇼핑몰 보셨을 거예요. 그 쇼핑몰이 그대로 이제 복사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세한 거는 저희 저희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저희 담당 직원 자세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럭스 스캔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완비가 돼서 베타 버전은
다음 달 완비가 돼서 저희 회원들한테는 이거 공개해 드릴 거고, 이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처음에는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시간이 많이 아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이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요거 도움이 되리려고 저희가 이제 그 나름 투자를 해서 만든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명품에 특화되게 만든 솔루션이니까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잘 써먹으시면 저희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저희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뭐 저희도 이제 기분도 있고 이제 보람이 되네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